동굴에 비유해서 동굴을 그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야지 수평적인 동굴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래 위가 있어야 돼. 아래로 향하게 하면 안 되고 위로 향해야 되는데 마치 어망에 달린 낙덩어리처럼 우리의 혼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고 하면서 음식과 관련된 쾌락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먹방, 국방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자. 에? 쫄깃쫄깃 쫀득쫀득 알았어. 아니 1년 365일을 이 방송 저 방송 도시마다 가가지고 이 시장 저 시장 6시 내 고향은 365일을 그러고 있잖아. 어디 가면 뭐가 많이 이제 그걸 하는 그 리포터가 다 젊은 여성이 그래가지고 막 먹어보고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쫄깃 그게 이제 먹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쿡방 그 이제 실컷해서 그래 뭐 지금 젊은 세대는 뭐 말만 들었지 전혀 공유하지도 못하는 촉은 뭐 피로 뭐 우리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지 과거. 근데 그 먹자 타령제 그럴 수 없이 있는 그 유럽 여행이나 가서 현지 텔레비전 저녁 시간에 켜보시죠. 어디 그렇게 요리하는 거. 요리하는 게 독일 방송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해. 예? 몰라 이제 독일 방송도 내가 독일도 안 간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 7년 동안 공부하던 시절에 독일 방송 우리나라 방송에 비하면 정말 재미없는 방송이거든. 9시부터 그 아주 재밌는 거 많이 할 시간 8시, 7시 이때부터 자정까지 거의 이 방송 저 방송 채널 돌리면 다 토론하고 있어. 토론 주제만 달라. 쓰레기를 15가지로 분리수거해야 되느냐 12가지로 분리수거하느냐 그 오래전에 내가 볼 때는 12가지만 해도 야 하얀 병, 초록병 무슨 병, 종이별로 야 12가지만 분리해도 우리로서는 뭐 대단할 것 같은데 1980년대 우리는 그냥 갖다 막 버릴 때인데 그 병 버리는 데를 저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해놔. 왜? 떨어뜨릴 때 난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이거야. 그 이글루 같은 둥근 거. 근데 이제 내가 살던 데서 저 멀리에 그게 3개가 있어. 병을 색깔별로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비가 와. 비가 오는데 어떤 중년이 어린 아이, 아들을 우산 비 해가면서 그걸 이제 저기서 시간이 있어. 시간. 밤늦은 시간에 떨어뜨리면 멀리 민가에 들린다는 거지. 그 시간에 맞춰서 병을 자동차 뒷 범퍼에다가 하얀색 병, 갈색 병, 초록색 병 해가지고 어린 아들하고 손잡고 비 맞아가면서 그걸 이렇게 놓고 있는 거지. 이야! 그런데 그렇게 그 정도 분리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더 세분해야 된다. 그때 내가 이제 기억나는 인상적인 거는 대부분 슈퍼마켓에서 그런 포장해서 집으로 가니까 이걸 왜 소비자한테만 분리수거의 책임을 지우느냐. 제일 큰 책임은 제조업체와 슈퍼마켓이다. 그러니까 모든 슈퍼마켓은 슈퍼마켓에다가 종류별로 포장재를 넣고 가도록 해가지고 달걀도 이건 무슨 종이 뭐 해가지고 달걀만 내가 가져온 헝겊에다 담아오고 뭐 병에 든 것도 이건 뭐 해서 거기다 하고 이거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포장재는 이건 종이 이건 각 종이 이렇게 해놓고 알맹이만 집에 가져가더라고. 그게 1980년대야. 여전히 우리는 이제 제조업체는 그 포장재 그냥 그렇게 하고 슈퍼마켓은 그냥 팔면 그뿐이고 집에 가서 이제 주부들만 시민들만 그래도 이제 아파트 거기에 그 독일처럼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이게 제대로 분리해서 처리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놓으니까 몇 가지는 그래도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럼 제조업체는 뭐 하는 거야? 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연구하고 포장되고 제조해야 되지. 슈퍼마켓도 마찬가지.
걔들은 팔기만 하고 소비자만 그거 다 해야 된다고? 이거 오래전 일이야. 그래서 뭔 얘기하다 또 이렇게 됐어. 납품. 음식 이 대표 개념으로 우리의 혼이 위를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혼이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은 마치 어망에 달린 납덩이와 같은데 얘가 뭐냐면 음식으로 인한 쾌락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혼을 아래로 향하게 하듯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망에 달린 납덩어리가 여러분을 자꾸 혼을 아래로 이렇게 끌어당길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향하도록. 네? 그거는 이제 또 달리 표현하자면 여전히 감각적 지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로부터 누스와 노에시스의 대상이 되는 것들, 가시계가 아닌 가지계 쪽으로 혼이 바라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얘기. 어떤가? 잠깐. 눈길이라는 표현이 나와. 눈길. 눈길. 나는 이제 철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옛날에 이제 철학 개론, 지금은 또 개론자가 보통 학생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또 대학마다 철학 산책, 무슨 철학의 이해, 철학과 삶, 개론이 됐어. 개론. 철학이란 대개 이런 거다. 그게 개론이야. 철학이란 대개 이런 거다. 철학은 이런 학문이다. 시선과 시각. 시선과 시각.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의 혼이 가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계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볼 것인가? 가시계는 그동안 충분히 시달리고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많이 봤어. 이제 그만 좀 봐.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해? 눈길을 어디에 둬야 돼? 가지게. 네? 오늘의 주식 시세, 부동산 동향. 이제 그것도 중요해.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야. 중요해.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어디에 둘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 다음에는 우리의 눈길을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인데 어떻게 볼 것이냐?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철학은 시선과 시각에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눈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도 어망에 달린 납덩어리가 자꾸 우리의 혼을 아래로 향하게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것에 맞서서 여전히 우리는 눈길을 위로, 그 위가 이제 누스의 대상이 되는 것. 그 누스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향해서 그런 것에 눈길을 둬야 된다. 그걸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가? 이미 언급된 것들로 미루어 볼진데 이게 겸직하고 필연적이지 않은가? 즉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도 끝까지 교육받느라 소일하도록 허용받은 자들도 결코 능히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말일세. 앞의 경우는 그들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행하게 될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의 목표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뒤의 경우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축복받은 자들의 선들에 일조한 것으로 믿고서 공사간에 자진해서 행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내가 말했네. 저 말입니다. 그가 말했네. 여긴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 이해를 인식하지 못한 자들은 능히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근데 끝까지 교육받느라 소일하도록 허용받은 자들,
이들도 능히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앞의 경우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해야 될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해. 하나 대응말을 확보를 못했어. 그러니까 통치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뒤는 어떻게 돼? 끝까지 교육받느라 소일하도록 허용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자의 사람들에 비하면 통치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뒤의 경우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축복받은 자들의 섬들, 플라톤 대학편에 자주 쓰이는 편이에요. 각주 13 마카론 네소이. 네소이가 섬들이, 마카론이 이격으로 복수 이격으로 걸려 축복받은 자들의 섬들. 그걸 이제 박준기에서는 한자말로 극락군도, 근심 걱정 없이 생전의 즐거움을 그대로 즐기며 살게 된다는 헬라스인들의 섬. 요거는 이제 뭐 아폴로기아의 맨 뒷부분에서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에 하데스에 가서 이 사람들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게 오죽 행복한 일이냐, 이럴 때도 이제 또 마카론 네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플라톤 대학편에 있다 보면 곳곳에 나오는데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의 이를테면 그런 거, 동양에서 말하는 이걸 나타내는 표현은 많죠. 뭐 도원경, 또 뭐가 있어? 무릉도원, 무릉도원, 도원경, 또 저 티베트에도 있고 저 중국에도 있는 것도 뭐야 그거? 그 소설 속에 있는 진영인데 샹그릴라, 엘도라도, 뭐 플라톤의 유토피아도 그렇고, 에덴 동산 무슨 캄파넬라, 태양의 나라, 태양의 도시, 동생을 만나고, 그것에 고대 그리스판이 마카론 네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생각에 비추어 보자면, 이렇게 이제 1년에 걸쳐서 폴리티아도 읽고 이렇게 철학,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지내면 여러분도 이제 아마 나중에 마카론 네소이에 갈 가능성이 높지. 오늘의 주식시황 부동산 그쪽에 눈길을 둔 경우에 비하면 플라톤에 의하면 마카론 네소이에 가죠. 지금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아예 이데아를 인식하지 못했어. 왜 통치에 부적격이야? 그럼 반대죠. 충분히 교육받도록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 힘든 일을 왜 해? 동물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걸 왜 해? 내가 마카론 네소이에서 사는 것처럼 지금 충분히 관성하고 행복한데 뭐 한다고 통치를 해? 그러니까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 부류는 능력이 안 돼서 통치할 수가 없고, 이 부류는 충분히 교육받았지만 마카론 네소이에 계속 있고 싶어. 그 험난한 그걸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해야 된다 이거야. 왜?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자, 그 뒤에 조금 더 이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나라의 수립자들인 우리의 할 일은 가장 훌륭한 성향을 지닌 자들로 하여금 앞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배움에 이르도록, 그래서 좋음을 보게끔 그 오르막을 오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되, 이들이 일단 이 길을 올라 그것을 충분히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허용받고 있는 것 이들에게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일세. 내가 말했네. 그게 어떤 것인데요? 바로 거기에 머물러 카타메네이 있으려 할 뿐, 저들 죄수들 곁으로 다시 내려가서 카타바이네이 저들과 함께 노고와 명예를, 이게 다소 하찮은 것이건 대단한 것이건 간에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일세. 내가 말했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들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게 되며
이들로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우리가 이들로 하여금 더 못한 삶을 살도록 만들게 될 텐데요. 그가 말했네. 여보게 자넨 또 잊었네. 법 노무스는 이런 것에 즉 나라에 있어서 어느 한 부류가 각별하게 잘 지내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온 나라 안에 이것이 실현되도록 강구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는 걸 말일세. 법은 시민들을 설득과 강제에 의해서 화합하게 하고 각자가 공동체에 이롭도록 해줄 수 있는 이익을 서로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그렇게 한다네. 그런다네. 또한 법은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도록 하는데 이는 각자가 내키는 대로 향하도록 내버려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 자체가 나라의 단합을 위해 이 사람들을 10분 이용하기 위해서일세. 내가 말했네. 정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잊었군요. 그가 말했네. 글라우콘 더 나아가 이 점에 유의하겠나. 즉 우리의 이 나라에서 철학자들로 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지켜주도록 우리가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게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올바른 걸 이들한테 말해주게 된다는 걸 말일세.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걸세.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도 그 나라들에 있어서의 노고는 함께 나누지 않는 게 합당하오. 그들은 각각의 나라에 있어서의 정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되었으니 더구나 스스로 잘한 것은 어떤 것에도 양육의 신세를 지지 않았을진데 어떤 것에도 양육의 빚을 갚으려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게 정당하기 때문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자신들과 함께 여느 시민들을 위해 마치 벌떼 사이에 있어서 지도자들 및 왕들처럼 여러분을 탄생시켜서는 여느 시민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완벽하게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또한 양쪽 생활 다에 더 잘 관여할 수 있도록 했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느 시민들과의 동거를 위해 각자가 번갈아 내려가서는 어두운 것들을 보는 데 익숙해져야만 하오.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그곳 사람들보다도 월등하게 잘 보게도 될 것이며 각각의 상들, 에이돌론들이 도대체 무엇이며 또 어떤 것들의 상들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 이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들과 올바른 것들 그리고 좋은 것들과 관련해서 진실된 것을 이미 본 탓이오. 또한 이렇게 해서 우리와 여러분의 이 나라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경영될 것이니 결코 꿈속에서 경영되는 일은 없을 것이오. 오늘날 많은 나라가 통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치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들 암투를 하며 반목하는 자들에 의해서 경영되든 말이에요. 그러나 아마도 진실은 이런 것일 것이오. 한 나라에 있어서 장차 통치하게 될 사람들이 통치하기를 가장 덜 열망하는 그런 나라가 가장 잘 그리고 제일 반복하는 일이 없이 경영될 게 필연적일 것이지만 이와 반대되는 자들을 지배자들로 갖는 나라는 역시 반대로 다스려질 게 필연적이요 라고 말일세. 내가 말했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네. 하나는 그 에이돌론이라는 개념인데요. 에이돌론이 단수고 각주 15에 보시면 에이돌라가 복수인데 이걸 그냥 읽진 않고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면 플라톤이 에이돌론이란 말을 좁은 의미의 에이돌론, 넓은 의미의 에이돌론. 좁은 의미의 에이돌론은 그 성분에 비유해서 4단계로 했을 때 최하위. 그게 에이코네스였었어요. 그 에이코네스를 좁은 의미의 에이돌론, 에이돌라와 동일시해서 쓰기도 하고 넓은 의미의 에이돌론은 훨씬 그보다 범위가 넓어. 그러니까 넷으로 나눴을 때 최하위 그리고 그 위가 존재론적으로는 실물들, 인공적인 것들이었는데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에이돌론 정리하면 성분에 비유해서 아래에 가장 아래 그 다음에 그보다 위 그래서 가장 아래인 에이코네스와 동의어로 에이돌론 이렇게 쓰이면 좁은 의미의 에이돌론이고 가장 아래와 그 다음 거 두 단계
그림자와 동물들, 동식물들, 인공적인 것들, 그거까지를 에이돌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지훈 교수도 플라톤이 에이돌론이란 말을 이렇게 하나는 좁은 의미로 에이코네스와 같은 뜻으로, 다른 하나는 아래 두 단계를 포함했을 때 에이돌론 이렇게 두 가지로 쓴다. 그걸 지금 표현한 거고요. 기억하기 쉽게는 두 가지를 굳이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맨 하위에 에이코네스와 동의어로 쓴다. 그 정도로 기억하셔도 괜찮아. 근데 재밌는 것은 에이코네스로부터 아이콘 영어 단어, 이 에이돌론으로부터 아이돌이 나왔어. 그 아이돌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내 딸 얘기도 하고 바뀌었다는 거야. 실은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 말이야. 아이돌이 어원적으로 보면 그 그림자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그러니 뭐 전혀 효과가 없는 이야기였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460쪽의 위에서 둘째 줄에 오늘날 현실은 뭐냐, 서로를 암투하며 굉장히 통치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기도 하듯 서로들 암투를 하며 반목한다. 왜? 지가 통치를 해야 된다. 이게 현실이야. 그런데 바람직한 건 뭐냐면 통치하기를 가장 덜 열망하는 나라, 서로 통치하기를 꺼리는 나라. 근데 현실은 서로 통치하려고 안달 법석을 하고 있어. 플라톤 당시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지. 에? 선거만 했다면 뭐 그냥 내가 돼야 된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바람직한 건 뭐냐면 마크론 내소위에서 지내고 있는데, 마크론 내소위 인양 지내고 있는데 가까스로 각고의 노력으로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나와가지고 태양 아래 찬란히 빛나는 사물의 원래 모습을 인식하고 거의 마크론 내소에 있는 것처럼 관조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삶, 그것이 통치하기를 가장 덜 열망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일부는 기어 들어가야 된다. 그게 통치라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반대로. 그러면서도 또 그 전에 한 말인데, 이런 비슷한 말은 여러 번 나왔어요. 자네는 잊었네. 어느 한 부류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잘 지내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가야 합니다. 그 자신을 생각하면 사실은 마카론 내소에 있는 것처럼 관조한 삶이 그 자신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야. 그런데 누군가는 기어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그 현대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읽고 생각해보고, 플라톤 같으면 통치하기를 가장 덜 열망하는 나라. 근데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광역시장이 되고자, 대통령이 되고자 이렇게 암투를 벌이고 이렇게 그랬는데, 플라톤은 반대로 생각했구나. 반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럴진데 우리가 기능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도 우리에게 불복하여 저마다 번갈아가며 이 나라에서 노고를 함께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대부분의 시간을 순수한 것 속에서 살려고 할 것으로 자네는 생각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통치하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도 불가피한 것에 임하듯 저마다 임합니다. 오늘날 각국에 있어서의 통치자들과는 정반대로 말입니다. 그가 말했네. 여기에 사실인즉 그러하이. 만약에 통치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삶을 장차 통치하게 될 사람들에게 자네가 찾아준다면 훌륭하게 경영되는 자네 나라가 실현 가능하이. 이 나라에 있어서만이 참으로 부유한 자들이 결코 황금으로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마땅히 풍부히 지니고 있어야만 하는 것.
즉 훌륭하고 슬기로운 삶으로 풍부한 자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네. 그러나 거지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은 것들에 허기진 자들이 공적인 일들에 관여하게 된다면 이에서 좋은 것을 낚아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서 그런다면 그런 나라가 실현될 수는 없다네.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런 싸움은 동족 간의 내란으로서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키기 때문일세. 지금 이건 대목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지. 사실 우리의 현실이 뿐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의 정치가 이런 거예요.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런 싸움은 동족 간의 내란으로서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키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460쪽의 가운데 가면 번갈아가며 노고를 함께한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생각하는 통치는 번갈아가며 하는 희생이야. 그 힘들고 더러운 일을 누가 할 거야.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희생한다. 동굴 바깥에서 유유자적하고 지금 마카론 내소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 결국은 번갈아가면서 희생하느라고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통치해야 돼. 근데 그와는 달리 플라톤 당시나 지금이나 서로 통치하려고 하면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아니 이대로 가면 진짜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면 다 전직 대통령 잡아넣으려고 하고 그 도대체가 그 일제로부터 독립된 이후에 온전히 존경받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 말이야. 초대 대통령은 국외로 그 추방이라고 해야 돼. 뭐 달아났다고 해야 돼. 사이구가 터져가지고 그랬지. 그 뒤로 또 두 사람은 재판받고 형무소에 갔지. 또 다른 대통령은 총 맞아서 그랬지. 이게 도대체가 그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땅에서 대통령 한다는 거는 정권이 바뀌면 감옥 가는 거, 총 맞든지. 모든 나라가 그러는데 우리는 정도가 너무 심한 거지. 여기 나오는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플라톤 당시에도 그랬던 거고 그걸 지켜보는 플라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통치는 번갈아가며 이 나라에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이 통치해야지. 그렇게 통치하겠다고 서로 하게 되면 그것은 동족 간의 내란이다. 조금 더 없이 참된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네. 자넨 정치적인 관직을 깔보는 삶으로써 참된 철학자의 삶 이외에 다른 것을 될 수 있겠는가? 내가 물었네. 단연코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러나 실은 통치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치에 임하도록 해야만 하네.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자들이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일세.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수에 임하도록 자네가 강요할 사람들로 이런 일을 이외에 누가 있겠는가? 나라가 가장 잘 경영되도록 해줄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가장 슬기로우며 다른 명예들을 누리면서 정치 생활보다도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자들 이외에 말일세.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러면 이제는 이 문제를, 즉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생기게 되며 또한 어떻게 이들을 광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자네는 원하는가? 마치 어떤 이들이 지하세계 하데스로부터 신들에게로 올라갔다고 전하듯 말일세.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반문했네. 이건 물론 조갑이 돌려던지기가 아니라 밤과도 같은 낮에서 진짜 낮으로 향하는 혼의 전환 푸시케스 페리아고게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될 실제로 향한 등정
판호도스일 것 같으이. 그렇고 말고요. 거기서 그렇다면 잠깐. 그래서 이제 지금 읽은 부분이 동물의 비유를 끝맺는 부분이에요. 지금 읽은 부분이. 그래서 조각이 돌려 던지기, 그 돌려 던지기가 페리스트롭. 아까 칠판에 썼는데. 네. 근데 조각이 돌려 던지기는 아이들 놀이, 고대 되게 아이들 놀이. 그 이제 그건 박종인 교수가 그 주에서 소개하고 있고. 근데 조각이 또는 도편 그래가지고 오스트라콘 그랬는데 그 고대 그리스에 독특한 오스트라콘은 그 도자기 조각. 그래서 한자로 그게 도편인데. 요 제도로서는 오스트라 키스모스 이건 이제 도편, 추방, 법 혹은 추방제 이렇게 세 개사에 두는 거고, 여기 영어 표현이 오스트라 시즘인데 그 아테네 아구라 박물관, 예? 그 회랑처럼 돼 있는 그 기둥 여러 개, 그 아구라 박물관은 그 모든 박물관이 그렇듯이 아고라에서 출토된 걸로 주로 이제 소장품이 그런 건데, 그 아고라가 이제 여러 기능이 있잖아요. 광장, 시장, 관청, 법원, 그게 다 모여 있는 신전, 그게 이제 아고라잖아. 그러니까 그 고대 아테네인의 공인으로서의 삶, 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출토된 것을 그 아고라 박물관에 하는데, 이 도편이 거기 어떤 박물관보다 많이 그 도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히라보로 이제 이름을 써서 그걸 추방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랭킹 1위가 제일 그 도자기의 이름이 많이 자주 등장하는 사람, 현저한 표차로 랭킹 1위가 아테네를 구한 테미스토클레스. 야, 정말 인간의 역사가 정말 교묘하고 공교롭다. 살라미스 해전 때는 테미스토가 아테네를 구했다고, 나라를 구했다고. 그래서 흔히 그 여러 비극시인 중에 3대 비극시인이라고 하는 사람 묶어가지고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신타구마 광장으로 걸어가는 그 무슨 정원 끝부분에 벽에 이렇게 부조상 아이스킬로스 기억나시나? 그 신타구마 광장을 향해서 걸어갈 때 정원이 하나 있어요. 내셔널 가든. 그 끝부분 신타구마 광장이 이제 그다음 그 담장 넘어가면 신타구마 광장. 그 끝부분에 3대 비극시인 부조가 이렇게 붙어있다 벽에. 유심히 보셨으면. 그래서 원래 이 3대 비극시인은 세대가 각각 한 세대씩 떨어져 있는데,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승리로 인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선을 이끌어냈어. 꼭 그 이순신을 떠올리게 하는. 그 육지는 초토화됐고 신에게는 아직 배 15隻남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는 마지막에는 아테네까지도 다 그 함락되고 약탈과 방화 불질러 가지고 그랬을 때인데, 살라미스만의 배 몇 척 테미스토클레스가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3단로 전함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지. 그래서 이제 극적인 역전승으로 해전이 끝나잖아. 그래서 이 3대 비극작가가 세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묶어서 살라미스 해전을 중심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 아이스킬로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용감하게 싸웠고, 소포클레스는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를 노래하는 소년 합창단의 일원으로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를 불렀으며, 에우리피데스는 그때 태어났다. 원래는 세대가 다 한 세대씩 차이가 나는데,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라고 하는 이 극적인 이걸 가지고 세 명을 묶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저 테미스토클레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위험한 자이다. 그게 이제 역사의 흐름이야.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었어.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이제 좀 세간이 지나가지고 생각도 좀 그렇고 이러다 보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지. 이제 독재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한때는 그토록 칭송받던 테미스토클레스가 요 오스라키스모스의 도자기 조각에 그 나는 이름을 또 연구자들이 통계를 냈잖아. 이 테미스토클레스 이름이 적힌 도자기 조각이 몇 개, 누구 이름이 적힌 도자기 조각이 몇 개. 압도적 1위가 나라를 구한 테미스토클레스였다.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의 요 세타로 시작되는 뭐 이게 찾아봐야 되는데 엡실론이니까 테, 미, 스, 토 1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부분이 동굴의 비유에 해당되는 마지막 문장인데 밤과도 같은 낮에서 진짜 낮으로 향하는 혼의 전환. 여기는 이제 그 혼의 전환이 다 나온 부분이에요. 앞에는 그냥 페리 알고만 나왔었어. 근데 혼의 전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혼의 전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밤과도 같은 낮에서 진짜 낮으로 향하는 혼의 전환. 밤 같은 낮이 동굴 아니야. 그리고 진짜 낮이 동굴 바깥이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사랑 철학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될 실제로 향한 등정.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히람을 썼지만 아노도스 또 아나바시스라고 해도 무관해. 오름이다. 여기서의 실제 앞에서 이제 철학자를 여러 가지를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 실제와 진리를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필로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걸 달리 표현할 때는 토언과 알레테이아를 사랑하는 자로 달리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또 달리 표현하면 이데아야. 이데아 인식에 이르는 오름, 길. 그래서 요 지금 읽은 부분이 동굴의 비유에 연관되는 마지막 문장이고 혼의 전환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다음이 사실은 오늘 세미나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안 우리가 봤던 동굴의 비유의 보완적인 설명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렇게 토온에 이르는 등정에 오르는 그 철학자 그리고 통치자는 평생에 거쳐서 단계별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가 그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뭐 교육 과정이라고 할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읽었더라면 좋은데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지. 응? 그래도 7권은 앞으로 2권을 우리가 더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처 못한 것은 남은 2권 사이에 또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용상 이제 뚜렷이 구별이 되니까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 어디까지? 끝까지. 그러면 이 통치자가 되고 될 철학자들은 단계별로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가 그 교육 과정 이야기가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일부 이제 우리가 앞에 3권 4권에서 시가교육과 체육교육 교육의 양대 상맥 쭉 봤단 말이야. 그걸 포함해서 약 17세 18세까지는 시가교육과 체육교육을 쭉 봤다가 그 뒤로 예비교육 수와 관련된 예비교육이 나오고 변종술 교육이 나오고 이제 그게 철학자 양성 과정이자 통치자가 되는 교육 과정. 그리고는 이제 50세에 공자도 지천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계론에 의하면 50세에 조음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와요. 50세. 근데 내
50세 때 생각을 했나. 공자도 플라톤도 공통적으로 50에 뭔가 중요한 것을 해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공자는 천명이라고 했고 플라톤은 조음의 이대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 현대 문명 사회가 사람을 더 어리게 만든다. 유치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플라톤 공자 시대의 50세와 현대 문명 사회의 50세는 다른 것 같아요. 아, 뉴스에 의하면 60대, 70대도 속 못 차리고 그 뉴스에 보십시오. 70대가 뭐 옛날 사랑하는 여인 집에 찾아가서 흉기로 70세가 되도록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예전 농촌 사회에 그 나이하고 같이 견주면 안 될 것 같아. 공자가 50에 지천명이면 70에는 정신소리 불리고라고 그랬는데 지금 70은 뭐예요? 어휴, 애야 애. 그 현대 문명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 교육과정 직전까지 읽은 걸로 오늘 하십시다.